월 300만 원 연금에도 공허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은퇴가 두려운 진짜 이유.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연금만 나오면 걱정 없어. 돈만 준비되면 노후는 편해.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를 거의 숫자로만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얼마나 쌓였는지, 월 생활비는 몇백만 원이면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안심이 된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말이다. 그런데 실제 은퇴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와도 생활비 걱정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다는 고백이 적지 않다. 평생 학교 현장에서 존경받던 전직 교장 선생님조차 은퇴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이야말로 은퇴가 두려운 진짜 이유 아닐까?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역할을 내려놓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은퇴의 공포는 돈이 아니라 쓸모없어질까봐 생긴다. 사람은 생각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으로 버틴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 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내 자리가 있다는 느낌. 이게 삶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축이 갑자기 사라진다. 출근할 곳이 없고 전화가 줄고 회의도 사라진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던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때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공허함이 밀려온다. 사례연금은 충분했지만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A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다 은퇴했다. 퇴직금과 연금, 개인 자산까지 합치면 노후 자금은 넉넉한 편이었다. 은퇴 전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다. 하지만 은퇴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먹고 나면 할 게 없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하루가 끝이 안 나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었다. 회사에 있을 땐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A씨는 뒤늦게 지역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돌아오자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한다. 사례 아이들 다 키웠는데 나만 남았더라고요. B씨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왔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살았지만 정작 은퇴 이후가 더 힘들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갑자기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은퇴는 직장인만 겪는 일이 아니다. 돌봄과 헌신이라는 역할이 끝났을 때도 똑같은 공허가 찾아온다. B씨는 늦게야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로 불리는 시간이 생기자 삶의 밀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사례 명함이 없어지니 나도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C씨는 공공기관 간부 출신이다. 명함 하나로 설명되던 사람이었다. 어디 가서 어디 기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면 대화가 이어졌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말이 사라졌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은퇴 후 1년 가까이 사람 만나는 걸 피했다.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평생 미뤄왔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사진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제는 직함 대신 사진 이야기로 저를 소개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 준비에서 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3가지다. 첫째, 나는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둘째,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셋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쉽게 허전해진다. 반대로 큰돈이 없어도 역할과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를 보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현역이다. 은퇴는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게 아니다. 조명이 바뀌고 역할이 달라질 뿐이다. 그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두렵고 준비하면 의외로 담담해진다. 은퇴가 무서운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쓸모 없어질까 봐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부터 숫자 말고 삶을 준비해야 할 때다. 5월 300만 원 연금보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선 이야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좋은 내용은 왜 은퇴 후 공허함이 생기는지에 대한 과학적 심리학적 설명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감정적인 공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해시켜주면 글의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래는 그 흐름에 맞춰 이어지는 글입니다. 공허함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허무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나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공허함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리 구조의 변화에 가깝다. 심리학에는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오랜 기간 수행해온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자아 개념이 흔들린다는 이론이다. 교장, 부장, 팀장, 엄마, 가장 같은 역할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뇌과학적 설명이 더해진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한다. 회의, 결정, 성과, 피드백.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은퇴와 동시에 이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뇌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보상이 없다고 인식한다. 그 결과 무기력, 공허감, 심한 경우 우울 증상까지 나타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직후 13년 사이에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즉, 은퇴 후 힘든 이유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에 가깝다. 인간은 쉬기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물론 휴식은 필요하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몰입플로이라고 설명했다. 약간의 도전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사람은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다. 은퇴 후 공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몰입 상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반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작은 책임이라도 스스로 맡고 있고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결과와 피드백이 있는 활동을 한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다. 돈이 되느냐도 본질은 아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제2의 사회화 준비다.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사회에 나가기 전에는 수년간 준비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인 은퇴는 그만두는 날만 준비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회 규칙을 가진 세계다. 속도도 다르고 평가 방식도 다르고 관계 맺는 법도 다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실상 제2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일보다 먼저 리듬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 리듬이다. 기상 시간, 외출 빈도, 사람 만나는 주기. 리듬이 깨지면 의욕도 급격히 떨어진다. 작은 약속이라도 정기적인 일정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보다 의미 있는 반복을 찾아라. 큰 성과를 내려는 순간 좌절하기 쉽다. 대신 꾸준히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활동이 중요하다. 셋째, 혼자 완결되는 취미는 한계가 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
동호회, 모임, 커뮤니티처럼 타인과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 활동이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은퇴가 두려운 이유를 알면 준비의 방향이 바뀐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은퇴가 두려울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가난해질까봐가 아니라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봐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은퇴 준비의 방향이 바뀐다. 연금 계산 옆에 이런 질문이 추가돼야 한다. 나는 누구와 계속 연결될 것인가? 내 경험은 어디에서 쓰일 수 있을까? 돈이 안 돼도 계속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은퇴 준비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그 전환을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은퇴는 공허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또 하나의 현역 시기가 된다.